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일 일요일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산교차 5경주에서는 3관 경주의 첫 관문인 KL컵 마일 대선 경주가 부산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호 의원은 1경주와 5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박남규는 3경주, 8경주,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호 의원의 첫 번째 승부 경주인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속보태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하에 돌아갑니다. 여기에 3번 마희망, 4번 컴플리트 하이, 또 6번 챔프스톰, 또 9번 퍼스트킨. 일단 속보태자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돼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 선행도 보장이 돼 있다시피 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속보태자는 인정하는데 후자권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정말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 정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6번마 챔프스톰이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더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 보면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챔버스톰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상황이고요. 김호 의원은 또 의외의 마필을 한두 노려갑니다. 김호 의원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추천의 배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저도 속보태자 이 마필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이 마필은 선행을 가든지 선입을 가든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말이고요.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는 더 속보태자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 말의 축으로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여기서 제가 직전 계속 운동기질병이 있어서 조교 정상이 아니었고요. 이번 들어서 상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 말을 노리고 가는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만 나와 있고 후착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인데 역시 김호 의원이 또 째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그렇다면 배당도 보장이 되고 또 주력은 또 속보태제에 붙이면서 주력 한 방까지도 잡자한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추천 경주인 만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장상재패를 중심으로 해서 10번마 초랑마, 3번마 레베카, 또 7번마 에클레어 드림, 6번마 엑셀런트 퀸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장상재패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혈통 자체도 워낙 좋고요. 제가 이 형제마를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썬더스텝하고 리얼스텝이죠. 상당히 스피드가 있던 말이고 이 말도 그래서 직전 경주 상당히 주목을 했었는데 스타트 방이 맞고 라스트 날라온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 더 좋아졌고요. 이번 이말에 대고 갈 충만은 저는 5번 하이스타를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6주 만에 나와서 조교 굉장히 약했고 몸무게가 17kg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라스트 날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번에 4주 만에 정상적이고 상태 직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하이스타 이마피를 후창마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스타도 혈통으로 보면은 좀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후위권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주족이라면 하이스타 무시 못하고 어쨌든 이번 장산재패에는 충마로 인정하고 갑니다. 좀 사이즈가 좀 달라요. 따라서 데뷔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 편성에서는 무난하게 입장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저는 9번마 창현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창현컴스라는 마필도 이 1000m 채 단거리로 내려왔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1300보다는 역시 1000m가 좀 나은데 최근에 계속 1300을 뛰어왔던 마필이고 더군다나 장산재패나 레베카 이런 마필들이 앞서는 나갈 텐데 창현컴스도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 1000m라면 창현컴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장산재패는 이번 경주 충분히 인정하고요. 인기 마필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보다는 좀 복병에 있는 5번마 하이스타나 9번 창량컴스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좀 역시 편성 자체가 난타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래서 첫 번째 추천 경주를 선정했고요. 5번마 비카삭스가 인기 1위입니다. 여기에 3번마 스타베링, 또 2번마 퍼펙트 삭스, 9번마 우나카비오, 10번마 스타 퍼펙트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김호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 좀 선행 가는 말들이 그 상태 좋아진 말이 많습니다. 5번 비카삭스도 상태가 좋아졌고요. 8번 파트타임, 이마필도 직전 대비 상태 굉장히 좋아졌고요. 9번 우나카비오도 이번 경주 발주대 굉장히 이탈이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마리 선행마 세 마리가 빨라졌다 그러면 앞선에서 좀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올 수 있는 말이 3번 스타페리행입니다. 직전 경주 14주 만에 나와서 상당히 몸이 무거웠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왔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정상 주기고 몸은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면 3번 스타페리행이 한 번 더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인기도는 비카삭스가 더 높은데 비카삭스보다는 스타페리행이 좀 더 낫다고 보여져요. 뭐 비카삭스라는 마필이 인기 1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를 못합니다. 물론 뭐 지난번 1200에서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동안 1000m에서도 뭐 12월 달, 1월 달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리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반면에 스타페리행은 부담 중량이 비록 6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부담 중량이 6kg 늘어났다고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비카삭스보다는 한 사이즈 위에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스타페리행에다가 때릴 생각으로 있는데 역시 송이는 보평한테 노려가야죠. 그동안 좀 이렇게 끌리는 맛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었고 컨디션도 좀 나빴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순치가 많이 됐고 컨디션 상승까지 이뤄졌다면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저는 뭐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스타페링이 또 부담력한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금화피를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막공까지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본마 편성이에요. 안쪽에 1번마 헤네시 댄서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에 8번 파이어드림, 6번 미라클맨, 또 10번마 백산 아일랜드, 뭐 4번 드림 슬루, 2번 베스트 드래곤까지 여러 마리가 팔려 나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 저는 1번 헤네시 댄서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에서 굉장히 좀 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 상당히 올라온 걸음이 괜찮았었고요. 여기 상태 좋아진 4번 드림슬루 이 말이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좀 뒷다리 들어가는 게 좀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이번 경주 들어서 굉장히 호전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드림슬루하고 6번 미라클맨은 혈통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직전 경주 제가 이 말 노리고 가서 적중에 성공한 말입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또 적용강도 더욱더 올렸기 때문에 6번 미라클맨까지 좀 후창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화면도가 상당히 높은 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반 입상을 했던 헤네시 댄서나 파이어드림이 뭐 대기를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요 동아필도 기본 마필이에요.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김 의원이 설명한 6번 미라클맨이 비록 승근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뭐 뛰면 뛸수록 걸음은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라클맨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이지고 저는 10번 백산 아일랜드도 1200이라면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마필도 최근에 뭐 1700, 1300 이런 경기를 뛰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로 1200으로 내려왔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면 뭐 백산 아일랜드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1번, 8번의 대끼리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번 미라클맨이랄지 10번 백산 아일랜드 이런 마필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김호위원의 오늘 두 번째 승부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인기 마필과 빈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에이스고 일단 뭐 4번마 검진, 7번 황금늑대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고 여기에 2번마 골드 스타일스 외곽에 10번 체리피커, 11번 킹 플러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사실 검진도 지난번 경주 열심히 탔던 그런 결과예요. 따라서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인기 1위로서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황금늑대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언제 어디서나 황금늑대를 기본 막건으로 노리고 왔는데 아직은 3팩인데 그게 또 다예요. 이 황금늑대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전년번 1700이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면 황금늑대도 과신을 못하고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영웅 엄마가 이게 또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있지만 힘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뭐 영웅 건마가 뚝심으로 충분히 밀어붙이면서 고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김호 의원이 노리고 있는 마필은 좀 따로 있어요. 또 따라서 그 마필도 뭐 인기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배당이 보장되어 있는 마필인데 추천의 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 의원님 얘기했듯이 뭐 인기마들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 골드 스타일스 같은 경우 안쪽에 갇힌다 그러면 완전히 재앙이에요.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기가 알아서 포기하는 말이고, 4번 검진 같은 경우는 100m 정도 남기고 항상 이 호흡이 끊겨서 쓰는 그런 말이고요. 또 7번 황금늑대 마찬가지고, 이번 주기할 때 모습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약간 상태는 썩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뛰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마필은 진작 올라가서도 한참 올라갔을 될 말인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 있는 말이고요. 이 말 뭐 충분히 이번 레이스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죠. 뭐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마하고 비인기마 마필의 격차가 이렇게 정말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경주는 역시 축마를 잘 잡고 가야 돼요. 거기에 뭐 김호 의원이 또 자신 있게 축으로 잡고 가는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한금 늑대나 검진을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 과정에서 복대복 막권을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뭐 배당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레이스만큼 김호 의원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좀 높습니다. 역시 오늘 1위 경마가 의외로 혼전도가 좀 높아요. 2번마 스마트 드림이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에 9번 스모키 베일, 10번마 아치아치, 11번마 감동의 챔피언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스마트 드림도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전 경주 선행 갔는데 완전히 서버렸죠. 예. 이번 경주 승분전에 선행 레이스지만 상대마들이 직전 레이스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드림은 좀 위험한 인기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저는 뭐 스모키 베일이나 아치아치에 어떤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드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쉽게 갔어요, 선행을. 근데 막판에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는, 물론 입상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역시 평상시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부담 용량은 3.5 빠졌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지 않아 보이지고, 힘 있는 뭐 스모키 베일이나 아치아치도 가능한데, 저는 11번 감동의 챔피언이 비록 뭐 안효리 기수가 기승하고 부담 용량 2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난 2월 17일 날 1700에서의 깜짝 3착은 정말 자력으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번 좀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감독의 챔피언도 1300으로 경제력이 줄어들었다면 안우리 기수가 다소 조금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어쨌든 스마트 드림 옆에나 뒤로 바로 갖다 붙이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맛들이기 때문에 기승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감독의 챔피언이 줄어든 거리까지 맞물리면서 선전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기 1위 마필의 스마트 드림은 대단히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외곽에 있는 9번, 10번, 11번 요 세 마필 안에서 입상마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칠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크린업 스카이 인길이에요. 여기에 2번마 보라존, 또 5번 파인투데이, 8번 나본캐슬, 9번 꿈캐라. 페이스가 또 좀 빠르고 고만고만한 그런 마편의 대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6번 크린업 스카이 직전 레이스 1300에서 그 선행 안 가고도 라스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부담 중량 3kg 감량된 그 크린업 스카이는 상당히 인기마라서 인정을 하고요. 저는 후창마로는 2번 보라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 말 상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4착을 왔는데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보라전을 후창마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까다로워요. 경주가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인데, 일차적인 포인트는 크린업 스카이를 인정하냐 못 인정하냐가 일단 첫 번째로 이번 경주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경주에 6경주에 우리가 그 스마트 드림 말씀을 드렸죠. 물론 따라가면서 스마트 드림을 오마신이 이겼습니다만 그 경주는 이 크린업 스카이가 잘 떴다 이런 맥락보다는 스마트 드림이 섰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크리너 스카이가 오머신 낙성을 거둘 때의 그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상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승무전의 부담은 또 어쩔 수 없어 간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빨라요. 아주 뭐 선행 갈 수도 있고 지나면서 따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크리너 스카이가 그렇게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늦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안쪽에 이봉화 보라존, 오븐 파인 투데이, 뭐 구멍 꿈켜라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그 페이스에 휘말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너 스카이 물론 상수대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저는 충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8번 나분캐슬을 재밌게 봅니다. 이 나분캐슬이나 마필도 사실 그 능력에 비해서 그 질병 때문에 능력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1200이에요. 어쨌든 1300보다는 1200이 낫다는 점, 또 최근에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전개적인 메리트도 안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김호 의원은 이번 보라존, 저는 8번 나분캐슬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3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방랑규의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1번마 아르고 플라잉이 길이고 여기에 5번마 금태풍 또 12번마 알라딘 진명깃발 신봉불배까지 뭐 나이스 나인 베스트 나인 좋은 인하까지 뭐 여러 마리가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정말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입니다. 자, 김호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인기마 두 마리로 굳은 뭐 혼전도보다는 다른 말들이 이 말 두 마리를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 아로우 플라잉도 직전 1700 첫 도전에서 외곽 상당히 무리했는데도 후차게 성공했고요. 5번 금태풍은 직전 경주 56km 달고도 그냥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어요. 이번 경주 마이너스 4.5kg 감량이 있고요. 또 상태 더 좋아졌기 때문에 5번 금태풍은 충마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좀 뭐 인기는 금태풍이 아르고 플레잉보다 서지는데 저도 뭐 금태풍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뭐 승문전인데 지난번에 너무 여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다 나오는 맛들이고 아르고 플레잉은 지난번 1700 첫 입상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개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 또 기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르고 플레잉보다는 금태풍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게 저는 1번, 5번의 대길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다 한 칼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뭐 컨디션을 이번 경주 앞두고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복병과 한두를 과감하게 주력 막공으로 노려가는 오늘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담아드리겠습니다. 구경주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급도 단촐한 그런 편성인데요. 내용적으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에 최강자를 필두로 해서 5번마 다이나믹 질주, 또 1번마 원더볼트, 6번마 장산제왕, 2번마 큐피드 파워 이런 마이크가 팔리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 가는 두 마리 들어온 레이스 아닙니까? 이거는 4번 최강자의 6번 장산제왕 부담 증량이고 뭐 전개고 그냥 뭐 두 마리가 그냥 굳어갖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게 좀 한줌 마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선행 경합은 없겠죠. 선행 선입으로 가는 레이스인데 저도 이제 출마부가 떴을 때는 일단 일감이었어요. 최강자의 장산제왕. 물론 원더볼트나 미래 영웅이 뭐 네임밸류나 과거에 그 뛰었던 거는 뭐 무시 못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사실 이제 뭐 완벽한 하향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더볼트나 미래 영웅이 제한이 되긴 어렵고 다이나믹질도 조금 끄는 습성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1200이라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아요. 이 마필은 그 장거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사이즈로 보면 무시는 못하는데 단거리라면 최강자나 장산제왕이 좀 더 유리하고 저는 유일한 보평이 있다면 2번마 큐피드 파워입니다. 이 큐피드 파워도 지금 11주만에 나왔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담 중에서 4.5가 빠졌고 또한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것도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약간 그 안쪽으로 좀 기대는 그 악벽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장구 중에서 그 자극판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고 나왔어요. 그 자극판이 그 기대는 마필들에는 효과가 좀 있죠? 벽이 굉장히 뻣뻣하게 지금 있어갖고 만약에 안쪽으로 기댄다라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자극이
가격이 가해져서 아프니까 이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큐피드 파워가 1200에서는 그래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뭐 유일한 보병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람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딕시 플로이스를 필두로 해서 9번마 로얄 빅토리, 또 2번마 안양 타이거, 1번마 붉은 기상, 또 그레이 카이저 이런 말이 팔렸는데 정말 난타전이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레이스가 뭉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꼬리만 물고 있으면 들어올 추임마들도 많고요. 또 앞선 전기 없기 때문에 뒷선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1번 붉은 기상이 그 훔이 따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추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복병마로는 12번 가이 스타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1주 만에 나와서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상태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12번 가이 스타트도 이변의 한 자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딕스플로이도 이게 지금 인기 1인데 웬만한 편성이 오면 이거 자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딕스플로이이 인기 1인데 뭐 그렇다고 딕스플로이를 자르고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인데 믿고 들어가기에는 또 많이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전반적으로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선행마가 없어요. 기껏해야 그레이 카이저인데 그레이 카이저는 뭐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800 좀 어렵다고 봐요. 선행을 가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뚝심이나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액면은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는 정말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보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오늘 고배당을 노려가는 세 번째 추천 경주인 만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혼합 3군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뭐 2번마 스토리텔링, 9번마 자이언트 킬러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레이스고, 7번마 포머미션, 4번마 굿투유, 안쪽에 1번마 홍남 불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떤 마필을 제일 재밌게 보세요? 이번 레이스 인기마가 스토리텔링인데 이 마필도 직전 경주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닌데 무리해서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플러스 3.5km를 더 달고 앞선 전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뒷선이라 그러면 인기마지만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저는 1번 흥남불패가 직전 레이스 완전히 외곽 그냥 기대면서 엉망을 망쳐버렸습니다. 여기서 1번 게이트 어떤 앞선 전개 가능한 홍남불패 이 마필은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막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지난번에 나란히 동반은 아니지만 나란히 입상을 했던 자이언트 킬러나 스토리텔링이 뭐 대기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두 마필 모두 공기 3.5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병마들에게 충분히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김호 의원은 이제 홍남 불패를 말씀드렸고, 일단 3번 구투유가 그래도 1800에서는 한 발을 좀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기복을 보이고 뭐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없습니다만, 이 편성이라면 뭐 구투유에게도 가능하고, 아주 큰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바빌론 왕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경주는 역시 공백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막판에 올라올 때 탄력은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이 경주는 뭐 6주 만에 나왔지만 거의 정상적인 출주기라 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바빌론 왕자에게도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너무 인기 마필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 안쪽에 1번 홍남불패, 3번 구투유, 또 6번마 바빌론 왕자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배당보다는 좀 중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람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